자, 2024년 9월 4일에 시행됐던 이번 9월 고1, 2, 3 모의고사가 있잖아. 근데 고3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래. 22번에 수열 문제가 등장해서 어떤 걸 냈길래 22번에 수열을 냈지? 그러면서 약간 기대를 하고 봤는데 좀 어이없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오답률도 탑 1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답률 탑 1, 고1, 2, 3 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고3 오답률 탑은 21번이었고 오답률 92%였었어.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왜냐면 모든 정수 K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라리 실수 K라고 말을 하면은 얘를 완벽하게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정수 K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물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정수에서만 그런 거니까, 정수가 아닐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왼쪽에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보다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냐라는 여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만들거든. 자, 근데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97.2%였거든. 이거는 그 좀 높았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0번 문제가 보통 수상하 기본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적 해석이 좀 충분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살짝 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도 약간은 그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난 얘는 좀 재밌는데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오답률 탑은 수열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은 고3에 22번에 수열이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이 문제는 꽤 난해. 그리고 사실은 답을 다 구하고도 조금 이게 전부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어서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꼼꼼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어. 고 1, 2, 3 통틀어서.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고3 탑 보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이런 걸 만족한다. 그러면서 f 프라임 3을 구해라 라고 했어. 3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과연 어떠한가, 이제 이걸 볼 건데, 여기 잘 보면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k, fk랑 그 다음에 k 플러스 2, fk 플러스 2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그냥 두 점을 이은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2k-8 이상이고 4k 제곱 플러스 14k 이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똑같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 샌드위치를 끼워가지고 무조건 그 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2k-8하고 4k 제곱 플러스 14k하고 같은 순간이 혹시 있나? 이제 이건데, 이를 보면, 자, 넘겨서 정리하면 0은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되고 4 약분도 되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에서 둘이 똑같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2k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2k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 다음에 f0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4가 나온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좀 노가다를 해야 되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잘 보면 이게 문제가 기울기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구하라는 것도 f 프라임 3을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fx가 어떤 높이에 있는지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fx의 모양만 정해진다면 그럼 얘가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c 없다고 칠게. 얘가 원점을 지나간다 라고 쳐버려.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위에 거가 난 좀 특징적이라고 봐. 밑에 거는 0하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이걸 집어넣었을 때 a나 b의 개수를 꽤 다르게 만들잖아. 그런데 1하고 -1 같은 경우는 자 1을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를 뺀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ax제곱 같은 거 사라질 거라고. 어차피 똑같잖아. 근데 그러니까 자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올 건데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걸 빼라 이렇게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a는 그냥 날아가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b가 결국 2배 되겠지.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결국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1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11이구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적용을 할 건데 f형은 사실 c잖아. 근데 c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 f-2는 그러면 24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f-2는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4a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1로 결정됐으니까 플러스 22 이렇게 하면 24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얘가 2 남고 8 넘어가면 10이고 그러면 a는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다. 얘가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프라임을 계산을 살짝 해주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3은 27 더하기 15 빼기 1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4니까 31이 나온다.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고3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거 뭐 그렇게까지 쫄 건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이번 고3 모의고사 쉬웠어.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 고3 모의고사는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같이 좀 붙여볼게.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30번. 근데 사실 고1 킬러들은 보면 좀 귀여워. 고1 친구들은 아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근데 1년 1년 공부하면 실력이 빨리 크거든. 그래서 고2 고3이 돼서 고1 킬러를 다시 보면 아 좀 귀엽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자 30번 한번 볼게. 두 실수 AB에 대하여 fx는 ax-b의 제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b를 중근으로 자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b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정도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꼭지점은 어쨌든 x축 위에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자,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하나씩 좀 그려놔 볼게. 자, 그래서 여기가 b고 위에 거는 a가 0보다 클 때고 아래 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중심이 함수 y는 fx 위에 있고 y는 3분의 4x와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3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도 있고 여기에서 3분의 4x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그대로 쭉 연결하면 이게 3분의 4x의 기울기가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x축 그리고 3분의 4x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야. 그런 원이 3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원이냐면 그 중심이 y는 fx 위에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면 그냥 일단은 정보를 다 뜯어. 따로따로 뜯어. 그래서 x 그리고 3분의 4x를 봤을 때 여기에 접하는 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이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원 그리고 이쪽에서 요렇게 좀 커다랗게 지금 그리게 되는데 요런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x축이랑 y는 3분의 4x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 좋을 텐데 각의 이등분선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는 순수기하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자, 여기 봐봐. 3, 4 그리고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는 5가 되겠지.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내저번을 이렇게 넣어봐. 근데 그러면은 내저번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도 반지름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이 형성될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도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3하고 4를 더한 데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봐. 3, 4를 더하면 여기 선분, 여기 선분, 그리고 반지름 두 개가 더해지는데 5는 여기 선분이랑 여기 선분 합친 거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로 얘 빼주고 얘로 얘 빼주면 결국은 3, 4 더한 거에서 5를 빼면 여기 R 그리고 여기 R만 남아. 그러니까 내저번 반지름이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높이가 그다음에 여기 3에서 1 빼줘야 되니까 여기 2겠지.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기울기적 관점으로 보면 2분의 1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y는 3분의 4x의 각의 이등분선은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세타로 잡고 뭐 얘를 2분의 세타로 잡고 해가면서 반각 써가지고 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쉽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왔던 순수 기하를 활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풀이가 없을 때가 많아.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 이쪽에서 각의 이등분선도 날려야 되잖아. 근데 이 각의 이등분선을 날려보면 얘하고 수직이 되겠지. 자, 왜 각의 이등분선이 서로 수직이냐 하는 얘기 잠깐만 하면 자, 여기 각 그러면 여기도 각이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절반으로 쪼개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그러면 여기를 x각 여기를 x각이라고 하면 지금 요 각의 이등분선 입장에서 봤을 때 180도에 x 하나씩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x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직교를 하게 돼. 근데 그러면 자, 이거를 그었어. 그렇다는 얘기 뭐냐?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되면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말이야. x축 그리고 y는 3분의 4x에. 그러니까 y는 자, 여기 fx가 있는데 fx 위에 어떤 점이 있고 그런데 x축 그리고 y는 3분의 4x에 접하는 원을 3개를 그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원 사이즈는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원 사이즈는 그냥 너가 알아서 접할 수 있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fx가 지금 이 y는 2분의 1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랑 딱 3번 만난다는 뜻이야. 근데 이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방법이 아예 안 만나든가 아니면 접하든가 아니면 두 점하고 만나든가 이렇게 세 개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직선이 두 개인데 세 번 만나라 하는 얘기는 한 직선하고는 두 번 만나고 한 직선하고는 접해라 이제 이런 말이지. 그런데 꼭지점이 x축에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럼 봐봐. b가 양수라고 한번 쳐보자. b가 양수일 때 a 양수 음수 한 번씩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여기 y는 2분의 1x하고는 두 번 만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하고 접해줘야 되겠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x1, 2, 3.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점 3개를 만나잖아. 근데 이게 지금 x1, x2, x3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자는 거야. 근데 이걸 다 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거는 음수가 아예 없든가 아니면 음수가 2개 있어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 보면 x1 지금 음수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단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x1, x2, x3 이 점들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y값을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처럼 위쪽에서 형성이 돼가지고는 마이너스 7이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세 점은 분명히 이 fx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fx는 a가 양수면 그냥 다 y값이 양수고 a가 음수면 다 y값이 음수야. 그런데 세 개의 y값을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그냥 무조건 음수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x랑은 접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y는 마이너스 2x랑 만날 거거든. 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y는 마이너스 2x랑 접하고 y는 2분의 1x랑 두 번 만나고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건데 오른쪽에서 자, b가 양수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나면 음수 지역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안 만나.
내려가다가 x2가 생기고 밑에서 저 x3가 생길 거라서 그러면 x1만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b는 음수였구나. b는 음수고 그 다음에 a도 음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x랑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2분의 1x랑 두 점 만나서 맨 왼쪽이 x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한 점이 x3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다항식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할까 해. 자, 지금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좀 그려봤어. 네, 1번 상황에서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식을 적어봐라. 그러면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적잖아. 근데 이거는 x축이랑 만났을 때 그런 건데 이게 어떤 y는 mx 플러스 n 직선하고 만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는 a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요때 함수식은 요때 다항식은 작성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작성하면 끝나거든.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긴 한데 이건 아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래서 얘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 지금 fx식이 ax-b의 제곱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거를 x축의 관점에서 식을 썼으니까 이렇게 써진 건데 y는 2분의 1x의 관점에서 식을 쓰면 x1, x2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안 바뀌겠지. 그렇지만 x-x1, x-x2라 쓰고 더하기 2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의 관점에서 식을 쓰면 이거는 a x-x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이 전부 다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저거 찾을 거야. 우리 먼저 x1 점을 완성하자. x1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분의 1 x1 이렇게 완성되겠지. 그 다음에 x2도 2분의 1 x 위의 점이니까 2분의 x2라고 정리될 거야.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2x3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지.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가 자 2분의 x1 더하기 x2 하고 마이너스 2x3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정리를 하나 해놓을 수 있잖아. 요걸 하나 해놓고 이제 이 항등식을 좀 뜯어볼 건데 첫 번째 식을 뜯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2abx 더하기 ab제곱 이렇게 뜯어지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x1 더하기 x2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a x1 x2 이렇게 뜯어져. 그 다음 세 번째 식을 보면 ax제곱 마이너스 2ax3 x 마이너스 2x 더하기 ax3 제곱 자 이렇게 뜯어지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 뭐부터 비교를 하면 좋을까를 보다가 자 이게 2차 1차 상수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ab 제곱이랑 ax1 x2랑 그 다음에 ax3 제곱이랑 다 같아야 돼. 그러면 ax3 제곱이랑 ab 제곱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b하고 x3는 같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부호만 다르든가 해야 되잖아. 근데 b는 지금 여기 음수고 x3는 양수니까 그럼 b하고 x3가 절대값이 같은 거구나. 그래서 x3는 마이너스 b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요 밑에 1차랑 여기 1차를 좀 비교를 해보자. 마이너스 2ax3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abx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다 처리 좀 해주고 근데 x3가 지금 마이너스 b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abx란 말이야 이 녀석이.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게 4abx가 될 거야. 근데 뭐 x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자 4로 나눠버리면 이게 2분의 1이 ab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지. 근데 그리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2abx랑 여기 1차식을 비교를 좀 해볼게. 자 마이너스 a x1 더하기 x2 x 더하기 2분의 1 x가 그러면 ab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x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x고 그 다음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x 치워주고
그러면은 A x1 더하기 x2가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A, B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x1, x2는 B의 3배인 거지. 그래서 아, x1 더하기 x2는 3B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x12랑 x3를 b에 관해서 표현하는데 성공했는데, 여기에 아까 y 값들만 더한 거 -7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잖아. 이쪽으로 자 b를 가져갈 거야. 가져가면 그러면 2분의 3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자, 이게 -7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그럼 이게 2분의 7b네. 그러면 b는 -2라는 걸 알게 되네. 그럼 b가 -2면 a는 -4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실 끝난 거야. 왜냐면 이게 구하는 게 f4 곱하기 f6이거든. fx가 지금 a x-b의 제곱이었는데 a는 4분의 1이고 x 플러스 b는 -2였으니까 이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4랑 f6을 곱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에다가 4인 경우는 6의 제곱이고, 그 다음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6인 경우는 8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8의 제곱 64, 근데 4 두 개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겠지. 그럼 66에 36에다가 4 곱한 거니까 36 곱하기 4 하면 72 다시 2배 144가 되겠지. 그래서 144가 답이 되는 거야. 고1 친구들이 이 정도 문제를 깔끔하게 착착 풀어낸다. 그러면 아, 상당히 그래도 수학 잘한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2, 고3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또 고2, 고3 킬러를 한참 풀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좀 귀엽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오답률 탑. 이거는 고2 친구들이 풀었는데도 2.5%밖에는 못 맞췄어. 이런 거를 고3 22번에 냈으면 차라리 좀 잘 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첫째 항이 정수인 수열 AN, 이 두 정수 DR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AN이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AN 항이 D를 더하면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되거나, 아니면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거나 그래. 자, 보통 D는 공차에 사용되고 R은 공비에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뭐 더하고 곱하고 하니까 D하고 R을 썼나 봐. 근데 지금 첫째 항도 정수고 그 다음에 D랑 R도 다 정수래.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를 더해도 정수일 거고 정수에서 정수를 곱해도 정수일 거니까 전체 항이 정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N이 0 이상일 때는 D를 더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고, AN이 음수일 때는 R을 곱해주는 형태로 간다 라고 했어. 그러면 AN이 0 이상인데 D가 만약에 양수라고 쳐봐. 그러면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될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위쪽 규칙에 적용돼. 그러면 어쩌다가 0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D가 될 건데 이게 양수니까 또 위쪽 규칙. 그럼 2D가 되겠지? 그럼 또 위쪽 규칙. 그럼 3D가 되겠지? 그러면서 계속 양수만 등장하게 될 거야. 그리고 위쪽 규칙만 사용하게 되겠지. 그런데 이 나 조건을 잘 보면 AK랑 AK 플러스 12가 둘 다 0인 그런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0이 나오고 한참 가다가 나중에 0이 또 나온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수열의 규칙에서는 약간 신경을 쓰고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A3가 0이었을 때, 그리고 A300이 0이었을 때, A3의 0을 가지고 A4를 만드는 규칙이나 A300의 0을 가지고 A301을 만드는 규칙이 똑같거든. 왜냐면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N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AN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랑 N이 영향력을 미치는 건 다른 거야. AN이 예를 들어 0인데 N마저도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 0이 몇 번째 항에서 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게 또 달라진다는 건데, 지금 얘는 그렇진 않아. N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AN 값만 영향력이 있는 거야. 몇 번째 항인지는 상관없고 그 항의 수열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아무튼 자, 여기 0이 등장했을 때 그 뒤로 가다 보면 0이 또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계속 D가 양수여서 계속 커지기만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 D는 무조건 음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R. 자, R은 AN이 음수가 될 때 곱하기를 하는데, 근데 자, R이 양수다. 그러면 어쩌다가 음수항이 등장했어. 근데 R이 양수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음수가 유지될 거야. 그러면
R 곱해서 음수됐으니까 또 여기. 그러면 R 곱해서 음수됐으니까 또 여기. R 곱해서 음수됐으니까 또 여기.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R의 규칙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R의 규칙만 적용을 해 가지고 AN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러면 0 또 0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R도 음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째 항이 있고 그다음 둘, 셋, 넷, 다섯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가 16이래. 근데 A2랑 A3를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A1을 다 더해 달라라고 말을 했어. 자, 이제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경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꼼꼼해야 되고, 그다음에 꽤 많이 찾았는데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찾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답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꼼꼼하게 볼 건데, 생각의 시작은 자 A2, A3부터 한번 해보자. A2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러면 그다음 녀석은 D겠지? 그러면 0하고 D를 더해 가지고 0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A2는 0이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A2가 양수가 될 수 있겠지? 근데 A2가 양수면 그러면 P 플러스 D가 될 거야. 양수니까. 그런데 이걸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2P 플러스 D는 0이 되면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D다. 자, 이런 게 되겠지. 자, 그러면 A2가 양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 항이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자, 여기는 2분의 D가 되고, 자, 그러면 2분의 D는 이제 음수가 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R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DR이 될 거야. 근데 2분의 DR은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양수니까 여기에서 한번 또 D를 더해줘야 돼. 그러면 2분의 DR 더하기 D 이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이 16이다 이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2분의 DR 더하기 D가 16이니까 2 한번 곱해줄까? 그리고 D로 묶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D랑 R이랑 다 정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능한 걸 막 적을게. 마 1, 마 2, 마 4, 마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1을 그냥 다 적는 거야. 적어보자. 수열은 어차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정교하게 골라내도 되지만 골라낼 때는 대충 골라내고 확인을 정교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렇게 되면 R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면 R은 여기에서 2를 빼줘야 R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근데 자, 우리 아까 모든 항이 정수다라는 얘기 했었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D가 그러면 이것도 정수해야 되는데 D가 홀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제껴야겠어. 자, 마이너스 1은 탈락. 그러면 여기 5개는 확인을 조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첫 번째 D를 확인을 해볼게. 자, 여기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일이고, 자, 양수면 2를 빼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음수면 R이 지금 마이너스 18이니까 18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면 자, 이게 18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녀석 16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만족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로 만족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16에서부터 그럼 2씩 뺄 거야. 그러면 자, 14, 12, 18, 6, 4, 2,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0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배 해서 3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6에서 다시 0까지 오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0으로부터 12항 지나갔을 때 0이 또 등장하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또 이 조건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D가 마사인 거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는 2, 그 다음에 마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4를 빼고 음수면 10배란다. 마이너스 10배. 자, 그러니까 이건 20이 되고 그 다음에 16. 그러고 나면 이제 자, 12, 8, 4, 0. 그 다음에 마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배 할 거야. 그럼 40, 36, 32, 28, 24, 20. 자, 이런 식의 진행인데 여기 보면 20이 여기 있지. 20이 여기 있지. 자, 그러니까 20부터는 그 다음 진행이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20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
0으로부터 12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0이 또 뜰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녀석은 아 합격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격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A1들이 뭐가 되는지 우리는 사실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게 올 수 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위쪽 규칙을 따라왔으면 6에서 4를 빼서 2가 됐을 거야. 그런데 아래쪽 규칙을 따라왔으면 마이너스 0.2에서 10배를 해가지고 2를 만들었을 거거든. 근데 자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가능한 거는 6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합격 완료, 확인도 완료. 자,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4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그래서 양수면 8을 빼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6배를 해. 그래서 24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16이 되는 거지. 자, 그럼 8 빼면 8이고 그 다음에 0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6배, 마이너스 6 빼주면 48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8을 빼면 40, 32, 24, 16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16, 24 이런 것들이 몇 번 만에 반복되냐면 24 기준으로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반복되지. 그러면 이거는 주기가 8개 항이니까 0 다음에 12번째 이후에 0이 또 등장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거는 탈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D가 마이너스 16인 거 확인해 보자. D가 마이너스 16이면 그럼 얘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지. 그 다음에는 음수면 마이너스 4배 하는 거야. 그러니까 32. 그러면 자 16 떨어지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0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6이 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4배는 64. 그 다음에는 48, 32, 16. 자 이렇게 반복되니까 자 0은 몇 번 만에 등장하냐? 하나, 둘, 셋, 넷, 다 6번 만에 등장하지. 그러면 결국 한 번 더 가면 0이 또 등장할 거고 그러면 12항 이후에 0, 0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또 합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더 생각해서 구해보면 양수에서 16을 빼서 8이 된 거라면 24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음수에서 마이너스 4배를 해서 8로 올라온 거라면 이게 첫 번째가 마이너스 2가 가능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24에서 16 빼서 8 가능하고 마이너스 2에서 4배 해가지고 8 가능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나면 이 셋이 답으로 끝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런데 지금 중간에는 얘가 다 끝인지 알 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 이번에 D가 마이너스 30인 경우를 보면 그럼 얘는 16이고 마이너스 16이겠지. 그리고 R은 마이너스 3배를 해주게 돼. 그러면 이거는 48이 될 거야. 그 다음 31을 빼니까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16 48 이렇게만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0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래서 A2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끝나. 자 이제 우리는 A2가 음수인 경우를 따져봐야 돼. 자 따졌던 거 아까우니까 이거 축소해서 좀 구석에다가 놔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이 음수야.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RP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P 더하면 얘가 0이다 라고 했는데 P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니까 0은 아니지. 그래서 자 마이너스 치워주고 약분 해주면 그러면 R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 얘기는 음수로 빠져나오면 무조건 양수로 바꿔놓는다는 거야. 절대값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자 P 플러스 D로 해서 이제 양수니까 D를 더해서 숫자를 줄여놓는 거지. 자 지금 D가 마이너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D를 더하면 숫자가 줄어들어. 근데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16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줄어든 이 녀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양수인지 아니면 줄어들어서 음수가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1번은 P 더하기 D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2번은 P 더하기 D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P 더하기 D가 0인 경우는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0이면 이게 D를 더해줘야 돼. 근데 D는 음수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 16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0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P 더하기 D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P 더하기 D는 맞는데 여기서 P 더하기 2D가 될 거야. 근데 이게 16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P가 어떤 양수인지는 모르겠는데 P에서 좀 뺐어. 그리고 또 뺐거든. 그랬는데도 16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잠깐만 들어볼게.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잖아? 그러면 그냥 아무 예나 만들어 보면 좀 감이 올 때가 있거든. P보다는 D가 절대값이 작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6인데 D가 한 4 정도 된다고 쳐봐. 그럼 이게 20, 이게 24,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P는 24고 D는 마이너스 4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뭐였을까? 자, 음수에서는 무조건 양수로 절대값 똑같게 올려놓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이었다. 그럼 그 다음 항은 20이다. 이런 말이야. 마이너스 2다. 그럼 그 다음 항은 2다. 이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에서 음수가 될 순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떤 양수였는데 어떤 양수 k였는데 거기다가 d를 더해서 마이너스 24가 돼줘야 되거든. 근데 D는 지금 보다시피 P보다 절대값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D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24가 된다? 양수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 양수가 1이라고 치자. 아주 작은 양수야. 1이라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24처럼 내려오려면 25를 깎아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큰 수를 깎는 거라면 이 P에서도 그렇게 큰 수를 깎고 똑같고 했는데도 여전히 양수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순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P 플러스 D가 음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P 플러스 D가 됐는데 P 플러스 D가 음수다 보니까 그러면 음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D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D가 16이라는 말이야. 그럼 얘가 16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P가 어떤 양수였을까? P가 분명히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16이 됐지. D를 더함으로써. 그러면 P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 자 P가 1이야. 그럼 D가 마이너스 17 막 이런 거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P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D에서 D를 더해 가지고 마이너스 P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6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16이 됐고 그 다음에 31을 빼서 마이너스 16으로 변했고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다시 16이 되었고 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도 0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탈락인 거지. 그래서 A2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었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까 찾았던 그 세 개가 전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자 어떤 걸 먼저 찾냐 그거는 그냥 학생들마다 이거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 먼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A2가 마이너스인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다면 없네 한참 그러다가 나중에 세 개를 찾고 끝냈겠지. 근데 이제 A2가 양수인 걸 먼저 생각을 했다거나 지금 내가 설명한 거랑 같은 방식이었다면 초반에 답을 찾고도 좀 찝찝하니까 끝까지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수열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꽤 생각할 게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문제 그래도 뭐 변별력을 위해서는 난해하게 잘 냈다. 그래서 상당한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고1, 2, 3 가장 어려웠던 문제 3개를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